자, 당뇨라는 것은 당이 소변으로 나온다고 해서 1000년 전에 붙여진 말입니다. 그죠? 그죠? 현대판으로는 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것은 당뇨의 합병증이죠. 당뇨의 정의는 아니고. 자, 당뇨병이 굉장히 문제가 지금 많은데, 지금 한국의 보건복지부 통계로 2010년에서 2012년 나온 게 21.7%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더 올라갔겠죠? 65세 이상이. 근데 요즘은 소아당뇨도 되게 많아졌고, 그래서 뭐 의대에서 가르치게 당뇨의 증상, 뭐 다음 단요 다식증, 그러니까 많이 먹고 많이 소변을 놓고 많이 많이 물을 마시고 체중 감소도 있다. 체중이 부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정상의 공복 혈당이 100mg/dL 미만인데, 공복 혈당 장애,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가 100에서 125, 그리고 126부터는 우리가 공복의 당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가 이거는 순간 아무 때나 찍어가지고 공복에 찍었는데 126 넘었다. 그러면 당뇨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고 이제 A1C라고 하는 거는 당화 혈색소라는 거는 3개월 수치, 3개월 동안, 지난 3개월이 혈당의 조절을 평균화해서 나오는 수치예요. 그게 6.5 이상이면 당뇨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고, 당화혈색소하고 순간 당뇨하고 좀 이상하다, 뭐 말이 안 맞는 것처럼 이상하다 그러면은 2시간 당 부하 검사라고 해서 당을 주스를 먹게 한 다음에 혈당을 재보는 그런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진단이 되면, 당뇨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 당뇨 합병증으로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 진단에서 먼저 이제 당뇨가 진단이 되면 거기에 합병증이 있는지 검사를 해요. 그래서 안과에 가시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시라고 하죠. 그래서 당뇨성 망막병증이 있는지 하고, 신장 기능 을 보는데, 그거는 보통 내과에서 당뇨가 없어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피검사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백뇨 검사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신경병이 있어서 다리나 손에 느낌이 저하됐는지, 변비가 왔는지, 뭐 발기부전 등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는 뭐 혈관 기능, 뇌졸중 위험 분석, 뭐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도 해보고, 갑상선 검사도 하고, 피부 같은 데들 이제 문제가 없는지 검사하고, 간 수치도 하고, 치아 건강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뭐 치과 한번 가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당뇨가 딱 되면 이제 약을 복용하잖아요. 그래서 약이 쭉 나오는데 그 약을 복용하고, 그죠? 그리고 안 되면 인슐린을 하고, 그러다 보면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당뇨병성 신경통이 생기고, 옷깃이 스쳐도 아프다고 할 정도로 신경통이 생기죠. 당뇨병성 신경통. 그러다 이렇게 신경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못을 이렇게 딱 밟았다고 해보세요. 가다가. 그럼 어떻게 하고 살짝 바로 뛰죠. 굉장히 중요한 이 반응이에요. 그죠? 근데 그 신경 자체가 마비가 되면 못을 밟지가 않고 그냥 쿡쿡 할 때 좀 더 세게 하다 보면 여기에 무리가 가게 돼 있어요. 그 느낌 자체가 조금만 하면, 그러면 어떤데 모서리가 살짝 나온 데다가 쿵 하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 때도 없이 계단 내려갈 때 잘못 뒤쳐가지고 하나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푹 했는데, 그게 내려간 게 조금 층계가 올라왔다든지 하나 하면은 꽉 뒤잖아요. 그럼 굉장히 아프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맨날마다 걷는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죠. 다리의 궤양.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당뇨 때문에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맨날 당뇨 신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있었고 이러는데 당뇨 신발 이런 분들한테 주라고 원래 나온 거예요.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절단을 한 게 또 안 났죠? 예, 그쪽에 피도 안 가고 계속 빗비고 하다 보면 다리가 잘리게 되죠. 제가 14년, 15년 정도 전에 보훈병원에서 일했어요. 미국 리탈한 사람들 군대에서 그런 사람들 가보면 이제 베트남 전쟁 갔다 오신 분들 초반에는 뭐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이 베트남 전쟁 아니면 이라크 전쟁. 그러면 이라크 전쟁 사람들은 뭐 폭탄 맞아가지고 다리 잘린 사람이 많아요. 근데 베트남 전쟁을 가셨던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 보면 10명 중에 베트남전에서 다리 잘린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1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거의. 다 당뇨 때문에 잘라요. 지금, 15년 전에 10명 오면 거의 100명 오면 한 98명이 당뇨 때문에 잘린 거예요, 거의. 다른 거나. 베트남 전쟁에서 잘렸다고 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100명 중에, 진짜로. 그 정도 심각한 거예요. 왜냐? 베트남 전쟁에서 다리 잘렸던 분 다 돌아가셨거든. 왜냐하면 운동을 못 하잖아요. 운동을 못 하는데 이 미국에서 막 먹고 운동 안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당뇨가 걸렸어도 합병증으로 더 빨리 돌아가셨겠죠.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 15년 전에 또.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똑같이 먹더라도. 근데 자기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움직였으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뇨 때문에. 그러다가 시력 감소도 하고, 그죠? 뇌졸중 오고. 제일 무서워하는, 한국 분들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뇌졸중, 정신, 그 심근경색증 와서 쓰러져서 하시고 심장마비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그 합병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드는 게 투석까지,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까지 간다. 그래서 44. 왜 44냐? 그렇죠. 44%의 투석 환자가 당뇨 때문에 투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을 치료하면은 우리가 당 체크를 하고 생활 습관하고 음식 습관하고 약물 치료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중환자실에서 비슷한 경우를 봐가지고 거기 간호사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자 의사들 중에서 당뇨병에서 생활습관, 운동, 식생활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의사가 몇이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없죠. 1000명한테 물어보세요. 다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죠? 다 중요한데 아무도 거기에서 충분한 시간을 쓰는 의사는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몇은 있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적죠. 그거는 그 의사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1000명 중에 1000명은 다 아니까.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의사들이 이걸 설명해 줄 시간이.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하고 운동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끝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준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것들, 나쁜 게 아니라 제가 그 중에서 저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고 좋은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 임상 내분비 학회에서 당뇨를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마다 어떤 약을 이런 순으로 쓰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해요. 그게 무슨냐면 모든 통계들을 쫙 보고 이 약들이 효과가 이만큼 있는데 부작용이 이 정도 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으니까 이 약을 먼저 쓰자. 이렇게 한 약들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실제로 제일 왼쪽만 보면 돼요. 왼쪽을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겹친 거예요. 하나씩 제일 위에 있는 거 까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왼쪽만 보면 잘 안 보이는구나. 첫 번째 메폴민을 쓰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그리고 SGLT2 인히비터, DPP-4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TGD, 옐로우 사인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4개 정도까지 쓰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제가 다른 약을 안 쓰는 건 아니고 그냥 대중적으로 볼 때. 그래서 메폴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메폴민은 굉장히 오래된 약이고 가장 오래된 약 중에 하나죠. 가장 싸고. 자, 그런데 작년에 제가 3년 전에 메폴민이 좋다고, 메폴민이 항노화 작용도 있습니다. 이거 드세요. 뭐 당뇨가 있니? 뭐 괜찮은데 뭐 다이어트 해도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냥 드세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약이 나중에 보니까 항노화 작용이 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쥐에서 주니까 이 약을 먹었던 쥐들이 더 오래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임상 실험에 작년인가 그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MBC 뉴스에서 작년에 떴어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한 게 3년 전이었는데 유튜브에서 뭐 그러고 나서 MBC에서 그렇게 떠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찾으셨는데, 그래서 메폴민 굉장히 좋은 약인데 단 문제는 콩팥이 나빠지면 그 약을 쓸 수가 없어요. 콩팥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콩팥이 나빠졌는데 이 약을 드시는 분이 CT를 찍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CT까지 찍으면, 그래서 이 약은 콩팥이 여과율이 45 미만이면 사용 금지를 고려하고 30이면 정말로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아차 해가지고 내가 30인데 먹고 있었다. 괜찮아요. 끊으면 돼요. 그게 이렇게 그때 문제가 없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먹다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500ml, 1000ml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가장 문제가 대부분의 그러니까 위장 장애를 일으켜요. 뭐 소화가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못 먹는 분들은 많은데, 되도록이면 드실 수 있으면 드시는 약, 드시면 좋은 약이고요. 두 번째, GLP-1 리셉터 아거니스트라고 해서 주사약이에요. 두 번째로 메폴민 다음에 추천을 하는 약이에요, 이게. 자, 근데 당뇨 딱 시작을 했는데, 당뇨 첫 번째 진단받았는데 의사가 주사 줘요. 하겠어요? 여기 있는 거 아무도 안 하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권장을 하는데 잘 쓰여지지 않는 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한 3번째나 4번째 약으로 쓰는 약인데 지금 현재는 2번째. 왜냐? 이 약을 했던 사람들이 심혈관계, 심장보호, 뇌졸중 보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2번째로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지금 사진에 보이는 바이두리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찌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데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막 안 하겠다 하면 제가 잠깐만 저만 한 번만 딱 믿어보세요 하면서 푹 찔러. 그러면은 그렇게 찔러보는 분들 중에 안 하겠다 한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처방전 줄 때니까 가서 해보세요 하면은 100% 안 해요. 주사에 대한 공포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이 2번째로 추천되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SGLT2 인히비터라고 해서 인보카나, 팔시가, 절리안스라는 약들인데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당뇨, 소변에 당이 막 당뇨는 아닌데 소변에 당이 막 나오는 사람들이, 유전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문제가 있어서 만드는 약이 이 인보카나예요. 그리고 인보카나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팔시가, 절디안스가 나오면서 재작년에는 절디안스라는 약의 임상 실험이 딱 해보니까 이걸로 치료를 했던 사람이 심근경색증이 36%였나? 30몇 프로 감소가 됐고, 안 먹은 사람보다. congestive heart failure, 지금 다리 붓고 막 숨이 차서 제가 어제 입원시킨 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숨이 차가지고 입원하는 입원율을 30몇 프로 줄였다 해가지고 이게 3번째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신장, 이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신장도 보호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임상 실험이 나오고 있고요.